시작할까요? 선제 오면 해야 되나? 잠깐 나오면.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번에 ZKP와 JK 스낙스의 세미나에 이어서 그 연관된 내용으로 Zcash 트랜잭션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베이스랩의 김인근입니다. Zcash 트랜잭션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네, 일단 이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Zcash 트랜잭션의 종류와 특징, 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스펜드 타입과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Zcash 트랜잭션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Zcash 트랜잭션은 제가 저번에 말했다시피 익명성, 비밀 보장에 대해서 가장 큰 무게감을 두고 있는 블록체인인데요. 그 익명성과 비밀 보장을 위해서 널파이어라는 특별한 세트를 이용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으로 프라이버시가 보존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부하면서 제가 앞으로 더 알아봐야 할 것들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그것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Zcash 트랜잭션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Zcash 트랜잭션의 종류와 특징에서 소주제로 나눈다면은 Zcash 트랜잭션의 종류, 그리고 이 Zcash가 트랜잭션이 어떻게 송수신 되는지, 송수신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Zcash 트랜잭션의 특징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Zcash 트랜잭션의 종류입니다. 옆에 그림에서 보이시다시피 Zcash 트랜잭션에는 이제 어드레스에 따라서 종류가 나뉘게 되는데요. 어드레스는 여기 보시는 트랜스페런트 어드레스, 일명 투명한 주소라고 주소와 밸류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일반적인 비트코인에서처럼 주소와 밸류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일반적인 어드레스고요. 밑에 쉴디드 어드레스라고 이것이 이제 Zcash에서 강조를 하는 주소와 밸류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기밀이 유지되는 어드레스입니다. 그래서 주소 자체가 종류가 두 개이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오고 갈 때는 이제 주소끼리 트랜잭션 종류가 2 곱하기 2로 4개가 되게 되겠죠. 그게 이 바로 옆에 그림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동그라미가 트랜스페런트 어드레스고 지금 방패 모양으로 생긴 게 쉴디드 어드레스인데 이렇게 트랜잭션 종류 자체가 4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페런트와 트랜스페런트 어드레스끼리 의 트랜잭션과 그리고 트랜스페런트에서 쉴디드, 그리고 쉴디드에서 트랜스페런트, 그리고 쉴디드와 쉴디드 이렇게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4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위에 이거는 그냥 트랜잭션 이름을 거기서 정의를 해 놓은 것인데 중요한 점은 이제 어드레스끼리 이렇게 트랜잭션이 나눠진다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그냥 저렇게 그림으로만 보면은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직접 Zcash 익스플로러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그 트랜잭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오고 갔는지 Zcash는 코인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보시면은 아까 그림에서처럼 이제 일반 주소에서 일반 주소로 갈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주소명과 밸류값 모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쉴디드에서 트랜스페런트로 가거나 트랜스페런트에서 쉴디드로 갈 때는 보시면은 쉴디드 어드레스의 경우에는 어드레스 값과 밸류 값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트랜스페런트는 그대로 공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쉴디드와 쉴디드 어드레스끼리의 트랜잭션에서는 둘 다 공개되어 있지 않은 모습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보면서 밑에 이 익스플로러에서 이렇게 색깔별로 그 Zcash의 단위가 이렇게 쓰여 있는 거를 봤는데 어떤 건지는 밑에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confirmation,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밸류 값이 여기 써져 있고요. 그리고 주황색은 이제 수수료가 Zcash로 얼마나 나갔는지 써 있고, 그리고 빨간색은 지금 쉴디드 밸류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가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트랜스페런트에서 트랜스페런트로 가는 트랜잭션에는 당연히 쉴디드 밸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빨간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왜 빨간색을 찾아볼 수 없냐면은 둘 다 암호화가 되었기 때문에 둘 다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밸류 값 또한 공개되지 않은 것입니다. 초록색은 이제 트랜스페런트 밸류가 얼마나 포함되는지로 이제 여기에서 보면 트랜스페런트가 트랜잭션에 포함되어 있다면은 이 초록색 값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ZK 트랜잭션의 종류를 살펴봤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트랜잭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는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이 ZK 트랜잭션의 큰 과정이라고 대략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먼저 shielded address 같은 경우에는 저번 세미나에서 말했던 JKP를 이용한 제로 놀리지 프루프를 이용해서 쉐이딩이라는 과정을 거쳐 해당 어드레스 정보를 비공개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페런트 어드레스는 디쉐이딩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어드레스의 정보를 공개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치고요. 보시면은 지금 이 쉐이디드 어드레스와 트랜스페런트 어드레스 간의 그 교환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죠? 변환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쉐이디드 어드레스도 밑에 트랜스페런트 밸류 풀이라는 TVP라는 것을 통하면은 트랜스페런트 어드레스로 바뀔 수 있고, 그리고 트랜스페런트 어드레스 또한 지금 이 위에 보이는 이제 JKP를 이용한 쉐이딩 과정을 거치면은 쉐이디드 어드레스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여기서의 특징은 이제 거래 수수료 자체는 언제나 TBP, 여기 보시면 트랜스페런트 밸류 풀이라는 곳을 거치기 때문에 수수료는 항상 공개가 되어 있고요. Zcache에서는. 그리고 shielded 어드레스는 이 트랜스페런트 밸류 풀이라는 것을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어드레스와 밸류는 공개가 되지 않게 됩니다. 네, 이 송수신 과정에서 보이는 Zcache 트랜잭션의 특징은 방금도 말했다시피 트랜스페런트 어드레스와 shielded 어드레스 간의 전환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사용자의 편의에 맞는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shielded 어드레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보듯이 거래 잔액, 체인지 또한 비공개로 유지가 돼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Zcache 트랜잭션은. 네, 여기까지 Zcache 트랜잭션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송수신 과정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대략적인 송수신 과정을 봤는데 이 Zcache 트랜잭션의 동작 원리가 어떤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Zcache 트랜잭션의 동작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저희가 가장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동작하게 되는지 제가 이제 조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텐데요. 이제 비트코인이랑 Zcache를 대조해서 이게 어떻게 프라이버시를 보존을 하는지 비교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먼저 일단 비트코인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에는 UTXO라고 하는 이제 소유자의 UTXO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에서는 UTXO의 소유자의 주소, 공개키, 밸류 값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이제 가정을 해보면 앨리스가 밥에게 1BTC를 보내려고 하고 앨리스의 UTXO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프라이빗 키는 PKA, 밥의 주소는 대문자 PKB로 표현을 한 후에 한번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앨리스가 모든 노드들에게 그 앨리스의 주소에서 밥의 주소로 1BTC를 이동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파를 하게 됩니다. 블록체인에. 그렇게 되면은 앨리스가 이 퍼블릭 키 A에 대응되는 주소에 대응되는 프라이빗 키로 메시지에 서명을 해서 UTXO 앨리스 가지고 있는 UTXO가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을 한 후에 노드들의 서명과 함께 이 UTXO에 1BTC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블록체인을 갱신을 하게 됩니다. 갱신을 하게 되면서
앨리스가 밥에게 1BTC를 보냈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비트코인은 이 과정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 주소나 아니면 밸류값 자체가 공개가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Z캐시에서는 우선 여기서도 똑같이 앨리스가 밥에게 Z캐시, 여기서는 Z캐시를 보낸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또한 Z캐시에서는 트랜스페런트 어드레스 자체는 비트코인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쉴디드 어드레스라는 가정을 깔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Z캐시에서는 특징이 UTXO에서 아까 비트코인에서는 공개가 되어 있었는데 소유자의 주소나 공개키, 밸류값 자체를 해시를 해서 이것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징이 각자의 주소에 맞는 시리얼 넘버인 랜덤한 값을 UTXO에 추가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R이라는 것을 써서 표현을 할 거고요. 또한 블록체인에 널리파이어 셋이라는 특별한 저장 공간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뒤에 설명을 하면서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자체는 똑같습니다. 앨리스가 1Z캐시를 밥에게 보내려고 하는 시나리오고요. 앨리스의 UTXO는 지금 위에서도 보시다시피 UTXO에 시리얼 넘버인 R을 추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UTXO 자체의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앨리스의 프라이빗 키는 똑같이 소문자 PKA로 표현을 하고 밥의 주소 또한 똑같이 대문자 PKB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Z캐시에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면은 우선은 UTXO를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해시로 암호화하여 블록체인에 저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자체를 HA 해시된 UTXO의 값이라고 정의를 할 거고요. 여기서는 특징이 있는데 어떠한 UTXO가 지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UTXO의 해시 값은 계속 블록체인에 저장됩니다. 원래는 UTXO가 자체가 지불되지 않은 값에 대한 집합이라고 비트코인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 Z캐시에서는 지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UTXO의 해시 값을 계속 블록체인에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해시 값에 대한 저장 공간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UTXO의 집합으로 볼 수 있겠죠.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은 UTXO를 모두 지불된 것과 지불되지 않은 것까지 모두 저장을 하기 때문에 특정한 UTXO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이 UTXO가 지불된 건지 아닌지를 판별을 해야 되겠죠. 이때 아까 앞에서 말한 널리파이어 셋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앨리스가 밥에게 1Z캐시를 보내는 과정을 한번 보면서 제가 앞에서 말했던 특징들이 어디서 발현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앨리스의 UTXO를 암호화하여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것은 앞에서 나온 과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왼쪽에 표를 해놨는데 지금 해시된 UTXO가 저장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지금 앨리스의 해시가 저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널리파이어 셋이라는 곳에서 널리파이어 셋을 아까 앞서서 말했던 랜덤한 밸류인 R값, 그러니까 앨리스에게 관련된 R값을 해시를 한 값을 널리파이어 셋에서 찾게 됩니다. 이것을 찾는 이유는 앞서 말했다시피 해시된 UTXO가 저장이 된 곳에 그 앨리스의 UTXO가 지불된 값인지 아니면은 지불되지 않은 값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널리파이어 셋에 이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없다면은 그 UTXO는 지불되지 않은 것이고 있게 되면은 지불된 UTXO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서는 당연히 앨리스의 UTXO가 지불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널리파이어 셋에 이렇게 지금 회색으로 제가 흐리게 표현해놨는데 일단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불되지 않은 UTXO가 앨리스가 소유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앨리스가 이제 밥에게 UTXO에 있는 그 값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이제 앨리스가 자신이 이제
어디서 어디 주소에서 어디 주소로 보낸다라고 전파를 하는 단계인데 Z캐시에서는 그 주소랑 밸류 값을 비공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값을 공개하지 않고 전파를 하는데 널리파이어 셋에 지금 앨리스가 가지고 있는 랜덤한 값을 해시한 NFA를 전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전파를 하게 되면은 아래처럼 널리파이어 셋에 이 NFA가 저장이 되게 되고 이게 저장되면서 앨리스의 UTXO는 지분의 UTXO로 검증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앨리스는 자신의 주소와 그리고 그 시리얼 키인 i값 그리고 퍼블릭 키까지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UTXO가 자신의 소유이고 자신이 그 UTXO가 지불되지 않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워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 정보 자체를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네, 여기까지 제가 알아본 바였고 이것을 이제 그 알리바바 케이브에서 그 저번 시간에 봤었던 예시에서 보면은 위에서 예시를 대입을 해본다면은 여기에서 보이는 프로버는 이제 앨리스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프로버가 이제 도어락 근처에 가서 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데 이 비밀번호가 아까 공개되지 않았던 앨리스의 그 UTX 주소 그리고 그 시리얼 그 R로 표현했었던 시리얼 키 그리고 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은 앨리스가 소유한 UTXO가 실제로 존재를 하고 실제로 앨리스가 소유한 UTXO인지 증명하는 과정을 이 ZKP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살짝 미흡해서 앞으로 더 알아야 할 것들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더 알아야 될 것들 중에서 여기 1번에 보면은 트랜잭션 과정에서 ZKP가 적용되는 방법 자체를 제가 Z캐시 백서에 보면은 이 부분이 나와서 제가 읽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100% 이해를 하지 못해서 일단 다음 버전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네, 더 알아야 할 것들을 넣어놨고요. 이거를 포함해서 지금 해시된 UTXO들의 저장 방식 자체가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는 표 형식으로 된 리스트로 돼 있었는데 이게 리스트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ZKPL 과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머클트리 방식으로 저장을 해야 된다고 네,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파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널리파이어 셋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것 또한 그냥 그 랜더마이즈 키 값을 해시해서 저장을 하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UTXO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정의에 대해서도 더 알아봐서 다음 세미나 때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결국 ZKP에 쓰는 게 그냥 단순히 트랜잭션을 그냥 암호화해서 그 암호화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 암호화된 것만 다